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만평. 오늘은 김종인의 마지막 선택, 사상 누각의 도편수가 되려 하나,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상 누각이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져버려서 실패한다라는 뜻입니다. 집을 지을 때는 먼저 땅을 잘 다지고 그 위에 튼튼한 기초돌을 놓은 다음 기둥을 세우고 집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는 아무리 좋은 자재로 훌륭한 기와집을 지어도 파도가 쳐서 모래가 바닷물에 쓸려가면 집은 곧바로 허물어져 버리고 맙니다. 지금 모래 위에 정권 교체를 하는 기와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목수를 총괄 지휘하는 도편수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놓고 설왕설래 말들이 많습니다. 전략의 달인 또는 희대의 기회주의자로 불리기도 하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940년 7월생으로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 2022년에는 83세가 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도편수가 되기를 원한다면 새로 총선 부정선거를 자행한 범죄 집단 중앙선관위 체제 하에서는 내년 3월 대선을 치를 수 없다. 사전투표 제도 개선과 수개표 방식을 당론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모래사장 위에 정권 교체라는 좋은 집을 지어본들 헛수고다. 이러한 선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캠프에 파리떼가 잔뜩 모여 있을 것이다. 파리떼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듣기조차 거북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윤 후보를 돕고 있는 사람들이 파리떼라면 윤석열을 도와서 킹메이커가 되겠다고 하는 김종인 자신은 왕파리인지 아니면 하이에나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칭 타칭 킹메이커로 자부하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 등판 여부에 대해서 정치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 당대표와 정치 경험이 부족한 대선 후보를 이끌어줄 노련한 전략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당내에서 윤석열을 열성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의원들과 일부 유권자들로부터는 김종인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벌써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터무니없는 공격을 많이 한다. 이를 견제하기 위한 메시지 전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김종인 전 위원장 외에는 없다라면서 김종인 필승 카드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의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가 제일 중심이라며 후보를 도와주기 위한 선대위가 아니겠는가. 최종 권한은 윤 후보에게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 후보 쪽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영입 움직임과 이준석이 주장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판론과의 역학적 의미가 있는 뜻으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준 전 위원장은 지난 4월 윤석열 후보가 뇌물을 받은 전과자와 손을 잡겠느냐라면서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김종인 전 위원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거리두기와 김병준 카드는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루어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공천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의도대로 윤 후보 주변의 파리떼와 하이에나를 다 쫓아내고 김종인에 의한 전면 재구성 압박에 윤석열 후보는 기존 경선 캠프를 뼈대로 몸집을 키우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김 전 위원장의 과거 부패 전력을 언급하면서 김종인 본인이 이번 선거판에 도움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스스로 알아서 처신할 만한 연배가 되셨다라고 뼈있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지난 1993년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어서 킹메이커는 한변하는 것이고 킹하고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해야 진정한 킹메이커지 킹메이커는 기술자가 아니다. 그 점을 본인이 잘 알아서 국민의힘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김종인 등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부 유권자들도 김종인 등판이 가까워진다라는 언론 보도에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터넷 댓글은 또 김종인인가? 뇌물 받아먹은 정치 모사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2030 세대 대거 탈당했다더니 김종인 데려오면은 2030 세대는 더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 김병민 대변인은 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하이에나 파리떼를 언급한 이준석 대표의 언행에 대해서 정치인들의 표현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비하 발언이 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사용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자신을 홍준표 의원 꼬붕이라고 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김종인 꼬붕이 아니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김 전 위원장의 우려에 대해서도 밖에서 저울질이나 하는 것은 겁 많은 졸장부들이나 하는 짓이고 당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질투일 뿐이다 라고 김종인 전 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처지나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말을 바꾸면서도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중증 인지 부조화 병부터 치료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라면서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 저 아사라판에 가서 무슨 이득이 있겠냐라고 말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장 의원은 국민의힘을 조롱하기까지 한다라면서 뱀의 혀와 같은 독을 품고 있는 간교한 훈수이자 저렴한 저간꾼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으면 대권으로 가는 길이 잘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온갖 음해와 네거티브는 누가 나서 싸우고 막대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며 일선읍 면동까지 뻗어있는 조직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대선에 필요한 기본적이고도 실무적인 요소들은 차치하더라도 독자 노선을 가야 한다라는 말은 단언컨대 이간질이라며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경선에서 승리해서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부터는 대선 때까지 국민의힘은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의 정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각각 총괄 선대위원장과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은 과거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시절 민경욱 전 의원과 보수층에서 사이로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별로 신빙성을 두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라는 식으로 부정선거 의혹 주장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칭 킹메이커를 자처하는 김종인이 정치 현실을 냉철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천 연수구을에서 파주을까지 5차례에 걸친 부정선거 관련 재검표 과정에서 배춘지 투표지라든가 일장기 투표지, 최근에는 파주에서 새로 발견된 화살표 투표지 등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 지금에 와서까지 부정선거 문제에는 눈을 감은 채 킹메이커가 되겠다라는 것은 상대편인 민주당을 위해서 큰 일을 도모하려는 반역적이며 반민주적 위장 전술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김종인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민주당이 180석이나 싹쓸이해간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김종인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체제 자체를 붕괴시킨 그 엄청난 선거 부정의 충격적인 모든 실태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면 그는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판에 몸담고 있어서는 안 될 무지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회복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 헌신을 하겠다라는 각오로 윤석열 후보를 도와줄 생각이 있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고 나서 국민의힘 당에 들어와 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관찰해본 결과 지난 4.15 총선은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정선거였다. 내년 대통령 선거는 불법과 부정이 없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사전투표와 관외투표 시스템을 새롭게 바꿔야 하며 QR코드 사용 금지, 전자투표기 장비 대신 모든 과정은 수개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구국선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프랭크 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어떠한 부정도 없이 정당하고 깨끗한 선거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저희 기도와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저희 이러한 노력과 후속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